자, 노 전 사령관은 햄버거집 회동, 그리고 점집 운영 등 종잡을 수 없는 행보를 보이면서 이번 계엄 사태에서 주목받고 있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점집에서 발견된 수첩이 수사 스모킹건으로 떠오르는 사이에 그가 보여줬던 과거의 기행들도 속속 알려지고 있습니다. 키워드로 저희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수험선생실입니다. 수험선생실. 과연 이 수험선생실이 뭘까? 너무나 궁금해지는 대목인데 뭔가요, 이게? 네, 이게 뭐 호칭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 1995년 노 전 사령관이 소령이었던 시절에 본인 스스로를 수암 선생이라고 불렀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전해지고 있는 건데요. 수암 선생실 이렇게 저렇게 명패를 아예 박아놓고 당시 2평에서 3평 정도 되는 밀실에서 노 전 사령관이 뭔가 공부를 하는 듯 했다라는 게 그 주변에 있었던 인물들의 증언인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문패를 이렇게 내걸고 그 안에서 활동을 했다라는 과거 이력들, 김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좀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이하게 좀 느껴지죠. 이분이 계속해서 이제 함께 했었던 동기분들에 대한 어떤 당시에 있었던 일들을 소개하는 내용들의 언론 기사를 접할 때면 군인답지 못하다라는 생각들이 많이 들지 않아요. 그리고 이분이 이름도 개명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개명의 사유가 어떤 점을 통해서 장군이 되기 어려운 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이름도 개명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저 수암 선생님뿐만이 아니라 많은 또 동기들의 소개에 의하면 야전을 가기 싫어가지고 야전을 피하기 위해서 청와대라든지 국정원이란 그런 정보기관에 좀 기웃거렸다라는 이제 증언들도 있고요. 이러한 것들이 군인답지 못했던 것 아닌가에 대한 생각이 있고요. 다만 제가 지금까지 드는 생각은 이 노상원이라는 분이 실제로 12월 3일 계엄에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끼쳤을지는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분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행적들이 워낙 기이해서 실제로 대통령한테 계엄과 관련해서 역할이 있었던 것인 건가에 대한 것은 수사를 통해서 한번 다시 밝혀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고요. 만약에 그리고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정말 충격적인 내용인 거죠. 왜냐하면 이분이 뭐 북풍을 유도한 그런 내용들도 있었고 이런 것은 안보적인 관점에서 정말 외환죄에도 해당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분은 수사를 통해서 좀 적법하게 가려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문점이 남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도 잠시 뒤에 좀 따져볼 텐데 일단 수암 선생이라는 그 아호가 굉장히 좀 특이하고 일반 군인이라면 그런 이름을 자기가 소개하는 방식으로 쓰진 않았을 것 같은데 어쨌든 박수현 의원께서 보시기에도 굉장히 특이하다, 좀 독특하다라는 생각 드시지 않습니까? 특이, 독특이라고 하는 말을 쓰기에도 좀 더 이상해 보이는 상황이죠. 예, 뭐 육사를 수석 입학했던 엘리트 군인이었던 이 노상원 씨가 현역 장교 시절부터 부대 안에 저런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 놓고 명패까지 붙이고 사실상 어떤 무속인 같은 저런 행보를 했다는 것, 정말 아침 방송에서 이야기하기도 부끄럽고 죄송한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보면 이 정부에 들어와서 계속 이어지는 이 무속의 기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음침해 보이고 뭔가 좀 뭐 기분 나빠 보이고 이렇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경선 후보 때부터 이미 손바닥에 왕자를 쓰고 나올 때부터 그때만 해도 그냥 뭐 하나의 에피소드겠지 이 정도 생각을 했는데 지나고 보면 건진법사, 천공, 명태균, 그다음에 노상원의 이 보살 뭐 쭉 이어지는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 급기야는 박지원 의원이 한덕수 권한대행의 부인도 사실 뭐 무속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엊그제 법사위인가에서 공개를 하지 않았어요? 국회에서. 전체적으로 지금 2024년, 2025년으로 넘어가는 이 대한민국에서 왜 이렇게 무속의 기운이 이렇게 넘쳐나는 것이고 심지어는 현역 군인들까지 뭐 이런 것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참 큰 문제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김영태 의원 말씀대로 좋습니다. 뭐 그렇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현재 비상계엄과 이어지는 이 대한민국의 위기와 어떤 원인과 관계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수사를 통해서 가려내야 될 부분이다. 만약 이런 무속에 의한 어떤 국정 개입이나 농단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절대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볼 때 이 수암이라는 이 두 글자 본인의 아호로 네. 칭한 이 수암이 어떤 뜻일지도 사실은 좀 궁금하긴 해요. 물숫자에 바위암을 쓰는 것 같은데 본인을 수암으로 칭하면서 또 선생으로 칭하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대위로 군인으로 재직하고 있을 때 본인을 위한 별도의 공간을 명패까지 써서 마련했다라는 게 참 성금도 봐주고요. 예, 한데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가능합니까? 군 생활 중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 수암이라는 것이 어떤 바위를 뚫는 것이 물일 수도 있다가 물 한 방울 한 방울이 바위를 뚫는다고 하잖아요. 아마 뜻일까요? 그런 오랜 시간 동안 본인이 어떤 뭐 정진을 하겠다는 뜻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왜 노상원 씨에 대한 이런 무속 관련한 내용들이 계속 보도가 될까 생각을 제가 해봤더니 이게 수사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계엄 내란죄와 관련한 수사가 어느 정도는 지금 그 지휘 계통에 있었던 분들의 구속이 다 완료가 됐어요. 그러면 지금 조사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을 텐데 수사가 2위로 가야 되는데 지금 위로 가지를 못하니까 옆으로 퍼져버리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노상원 씨에서 그냥 멈춰서 계속 이 사람의 수첩이라든지 이 사람의 과거 기이했던 과거 행적들이 지금 계속 연일 보도가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거기에는 아까 두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뭐 윤석열 정부와 함께했던 그 무속에 대한 어떤 그런 불신감도 같이 저는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약간 수사가 뭔가 이렇게 나가지 못하는 부분, 뻗어나가지 못하는 부분은 누구 때문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나오지 않고 있고 수사에 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노상원 씨에 대한 부분이 뭐 무속을 믿든 어쨌든 뭐 그거야 뭐 이 사람의 개인적인 일일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뭔가 수사가 좀 막혔다는 느낌이 좀 듭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저는 하루속히 수사기관에서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어떤 그 신병 확보를 통해서 수사가 나가야 되는데 지금 뭐 계속 저렇게 그냥 무작정 한남동 공간에서 나오지 않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만을 그냥 눈 빠지게 기다리고만 있을 것인지 네. 그래서 수사기관에서 좀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암 선생, 물이 바위를 뚫는다. 네, 그냥 일리 있게 들립니다. 아직 뭐 알려진 바는 없긴 하지만 이런 알겠습니다. 기행들이 넓게 퍼지는 것은 결국에는 위로의 수사가 안 되고 있기 진행되지 때문이다. 않기 때문이다. 네. 자, 두 번째 키워드도 만나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도 황당합니다. 군대 축구. 왜 갑자기 군대 축구 이야기가 나왔을까? 오늘 한 보도를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노 전 사령관이 이제 군부대에서 군인으로 생활할 때 군대에서 이제 전투 축구를 하는데 보통의 경우에 선임 팀이 있다면 조금 살살 한다거나 좀 이제 좀 봐주기도 한다거나 이런 분위기가 좀 만들어지기 마련인데 기를 쓰고 5골을 넣어서 뭐 약간 이상하다. 눈치상 저럴 수가 있느냐? 뭐 이런 지적들이 또 나왔더라고요. 그것 또한 기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이게 사회적인 어떤 통념으로는 좀 약간 특이하다, 튄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어떤 운동을 할 통념까지 때 가군요. 예. 이게 어떤 운동을 할 때 이게 그 윗사람하고 운동을 하면은 그냥 일방적으로 잘하는 사람이 못하는 것도 안 돼요. 그쵸, 그게 또 적당히. 자존심을 상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축구의 경우 굉장히 잘하고 가서 골대를 살짝 빗나가게 찬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서 져주는. 어렵네요. 네. 그렇게까지 고민할 정도로 투혼해서 버디 못하고 파한다거나 그렇죠.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홀컵에 넣는 것도 그냥 막 빗나가는 게 아니라 살짝 빗나가게 하는 그런 정도가 있어야 된다. 이럴 정도로 사회가 이런 식으로 그 기본적으로 그 통념적으로 흘러가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근데 뭐 그게 다 좋은 건 아니죠.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는 신경을 쓰기 마련인데 저렇게 기를 쓰고 이기려고 상사를 이기려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독특하고 그런 사람은 굉장히 튄다. 이렇게 그 조직 내에서 그 인식되기 마련입니다. 근데 저렇게 튀는 거를 마다하지 않고 했다. 굉장히 독특한 모습이고요. 그리고 저런 성격을 가졌으면 굉장히 자기 중심적 세계관, 자기 중심적 우주관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관의 대변인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뭐 말씀하신 부분 상당히 그 동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원래 사회생활 하다 보면 네. 적당히 해라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상사들과 뭐 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는 게 좋으니까. 네. 근데 이게 노상원이라는 분의 아주 기행적인 에피소드와 연결되다 보니까 아주 부정적으로 평가되지만 만약에 이분이 정말 좋은 분이었다. 네. 그랬으면 야 군대 시절부터
상관 눈치 안 보고 강직한 성품 가진 사람이었다. 이런 평가도 가능한 부분이어서 이건 네. 약간 좀 이중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뭐 5골이나 넣었다고 하니까 그래도 축구 잘하네. 뭐 이런 평가도 할 수 있었겠죠. 아니, 다섯 팀 살- 승리에 기여하려고 노력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주 예. 좋은 상황에서 충분히 그렇게 해석될 건데 전체적으로 이 노상원이란 분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의 이야기도 이렇게 부정적으로 소비되는 것 같습니다. 뭐 김일성인가요? 김정일인가요? 축구하면 뭐 30골도 넣고 골프 쳤다 하면 뭐 한 번에 쳐본 사람도 없는, 쳐본 적도 없는데 홀인원을 몇 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뭐 이런 얘기들과 좀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군대 축구 살펴봤고요. 세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도 굉장히 기행적입니다. 뱀딱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요. 뱀딱, 혹시 박소연 의원께서 뱀딱이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예, 뭐 저는 지역구가 시골이기 때문에 저런 거를 보기도 하고 많이 들어봤죠. 근데 저런 건 그런 어떤 시골, 지역구, 시골을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도 시골에서 들어도 굉장히 소름 끼치는 일이거든요. 네. 아침 방송이라 거듭 죄송합니다만 좀 뱀딱이라는 게 뭐냐면 예, 설명 좀 해주세요. 정확하게는 닭에게 뱀을 먹이는 것이 아니라 뱀의 사체에서 나오는 구더기를 이 먹이는 닭이 것. 먹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거기에 뭐 유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약 처리를 해서 먹이게 되면 닭의 털이 다 벗어지고 뭐 그렇게 해서 쉽게 하면 약 성분을 가진 닭이 된다. 아하. 이런 것인데 저런 것은 아마 전 국민의 0.1%도 하지 않는 일일 텐데 하여튼 아까 앵커 표현대로 무엇을 해도 독특한 분입니다. 그런데 따져보면 네. 아마 또 군대에서 저렇게 잘 나가던 그런 엘리트 장교가 네. 그리고 저런 어떤 수함 선생이라고 하는 그 공간을 마련해도 상관들이 뭐라고 얘기를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자기 위치를 확고하게 가지고 있었던 실력으로 인정받았던 그런 장교가 네. 어떤 성추행의 문제로 군대에서 쉽게 모든 것을 쫓겨나서 생활 기반마저 잃었을 때 적어도 그런 어떤 기행으로 읽혀지는 뱀딱 장사로까지 전락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그럼 저런 상황에서는 내 인생이 그렇게 잘 나가던 인생이 이렇게까지 됐는데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든 이 판을 한 번 뒤집지 않으면 네. 나에게는 기회가 없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지금 수사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현재 노상원 전 사령관이 접촉하고 점조적식으로 했다는 그 조직에 포함됐던 사람들이 대개는 군에서 옷을 벗은 뭐 그런 사람들이거나 뭔가 지금 현재로 봐서는 나에게 그 안에서 조직 안에서 무엇인가 승진이나 이런 것들이 어려운 뭐 그런 사람들을 주로 포섭을 해서 네네. 미래에 대한 약속을 하고 뭐 이런 형식으로 끌어모았다는 거 아닙니까? 네. 아마 노 전 사령관 본인이 인생이 뱀딱 장사까지 추락한 저런 어떤 삶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자기 자신 판을 뒤집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이 비상계엄의 기획자로까지 불릴 만큼 깊숙이 관여한 네.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가뜩이나 그 소속돼 있던 군에서도 불명예 퇴직을 하게 됐기 때문에 아마 그 연속선상의 이런 기행과 또 이후에 또 이후를 모색하는 그런 시기들도 있었던 걸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이 노 전 사령관이 뱀딱을 팔았던 비슷한 시기에 또 군산 비단 아 씨라는 무속인을 찾아가서 교류를 이어온 정황도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재작년에는 이 무속인에게 인생 상담도 해줬다 이런 얘기들이 들리는데 관련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선생님 너무 감사해요. 이것 또한 제가 또 복이 있어서 선생님도 이렇게 인연 닿아서 알게 됐나 봐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힘내요. 걱정하지 말고. 다 사는 방법이 있어. 죽으란 법은 없더라고 항상. 어? 본인이 실력입니다. 뭐 걱정이야. 근데 이렇게 법사나 되니까 어. 기도도 안 하고 제가 안 돼, 안 돼. 그러면 안 돼. 앉아서 울고만 있고 그러면 신령님이 버리지 잘못하면. 신령님한테 밑보이면 큰일 나. 김 의원님, 지금 각종 전국에서 지금 제보들이 쏟아지는 것 같아요. 지금 이 노 전 사령관의 이런 무속인들을 상대로 한 일화들이 속속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역으로 본인이 무속인을 달래줬다고 하는 상황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뭐 대한민국 사회에서 누구나 뭐 점을 볼 수도 있고 네. 또 이러한 뭐 이른바 그러한 저희가 과학적으로 증명되진 않았지만 신점이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혹은 봐주거나 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 그분들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데
과연 이제 군인으로서의 저런 행동들, 그러니까 여태까지 저희가 말했던 기이한 행동들이 적합한지에 대한 것, 그러니까 공적 수행 능력과 이러한 이른바 이런 점을 보고 하는 것들이 상충됐을 때는 공직자가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명확하다라고 생각되는데, 저 노 전 사령관이 전역 이후에도 저런 행보를 보여주고 또 그것이 마치 지금 윤석열 정부의 이른바 야당에서 계속 공격하는 그런 점과 관련된 프레임과 연결되다 보니까 네. 굉장히 좀 당황스럽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뭐 한번 정말 수사를 통해서 명확하게 좀 밝혀낼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믿고 싶지 않은 부분인데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여기에 대한 강력한 어떤 반성이 필요할 것 같고요. 하지만 이분이 아직까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까지가 명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이 부분 좀 예. 명확하게 좀 밝혀낼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바로 개명의 이유입니다. 자, 노 전 사령관이 지금 노상원이란 이름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 전에는 노용래라는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최근에 좀 알려지긴 했는데 용래라는 이름이 장군이 되기에는 부족하다. 그래서 장군이 될 수 있는 이름, 노상원. 미국의 상원 의원이 갑자기 생각나는데 어쨌든 그런 차원에서 조금 높은 곳에 가고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이름을 바꿨다고 합니다.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이분은 그러니까 본인이 이 이름을 바꾼 뒤로 투스타까지 달게 되잖아요. 어쨌든 장군이 초장까지는. 됐죠. 그러니까 네. 그러면 본인이 어떤 개명을 했기 때문에 어떤 그 원인도 있었다고 분명히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공의 방정식이 돼버린 거죠. 이 어찌 보면 아하. 개명을 했다든지 아니면 어떤 본인이 어떤 사주를 어떤 명리학을 공부했던 것들이 자기에게 이게 도움이 돼서 자기가 이렇게 진급까지 하게 됐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거든요. 물론 네. 이제 나중에 제대를 할 때는 상당히 범죄를 저지르고 아마 불명예 제대를 하지만 본인이 어떤 별을 달기까지는 성공의 방정식이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번에 이 사람이 이러한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큰 일을 치르는 데 있어서도 당연히 과거 성공 방정식을 그대로 갖다 쓸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참 그러니까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분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민간인이시잖아요, 이분은. 근데 오히려 여기에 부안해동해서 동조를 한 현역 군인들이라는 이제 장성들이 있다라는 게 참 안타깝고도 참 비극적인 일이다. 저는 이런 부분 등을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